누구나 어릴 때 동네 친구들이나 학교 친구들과 모여 다양한 놀이들을 했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술래잡기, 얼음땡, 땅 따먹기, 공기, 딱지치기, 구슬치기 등 외에도 수많은 놀이들이 있으며 아무런 재료가 없거나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나게 놀았던 옛날을 다들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죠. 하지만 요즘은 동네에서 그렇게 놀고 있는 아이들은 보기가 힘듭니다. 아직 전국에 꽤 많이 남아 있겠지만 바닥에 모래가 사라진 놀이터가 훨씬 더 많은 상황이죠. 물론 모래보다는 위생이나 환경적인 측면에서 현재가 더 나을지도 모르지만 모래 바닥에서만 할 수 있는 놀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참 아쉬운데요. 옛날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보다 감기 같은 잔병치레가 없는 이유 중 하나로 모래바닥에 놀이터 같은 밖에서 뒹굴면서 놀았기 때문에 면역력이 증가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아이들은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놀기 때문에 야외 활동이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죠. 그래서 오징어 게임이니 옛날 놀이를 재조명해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효과가 있었으며 또 한국인이 어릴 때 하던 놀이들을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즐기는 모습에 흐뭇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든 지금 친구들과 또 다시 이 놀이들을 하더라도 아마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한국의 놀이에는 특별한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깍두기입니다. 이것은 지역마다 부르는 게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보통은 깍두기라고 부르는데요. 사람이 짝수가 아닌 홀수라서 한이 남거나 나이가 어린 사람 남자들 사이에서 유일한 여자 동생, 집단 내에서 끼기 어려운 소심한 아이 등 여러 대상들이 깍두기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깍두기는 특이하게도 얼음땡에서 얼음 상태로 깽깽이로 움직이거나 술래잡기에서 보고도 한 번 정도는 못 본 척 지나가주고 그 외의 행동에도 조금씩은 너그럽게 봐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깍두기를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오히려 차별이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차별을 없애기 위해 깍두기라는 약간 특이한 룰을 만들어낸 것이죠. 해외 커뮤니티에는 이 깍두기에 대해 한 외국인이 올린 글이 있습니다. 먼저 내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는 오늘 뒤늦게 오징어 게임 봤는데 30년 전 한국에서 영어교사로 근무할 때가 떠올랐어. 지금은 미국으로 돌아와 은퇴한 평범한 노인이 되었지만 30년 전 내 인생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떠나 타국으로 간 곳이 바로 한국이었지. 지금은 한국을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그때는 개발이 바쁘게 진행되고 있었고 지금처럼 잘 알려진 나라는 아니었어. 나도 동맹국 중에 성장이 빠른 아시아 나라 중 하나로만 알고 있었거든. 사실 너무 오래전이라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오징어 게임을 보고 기억난 게 있어서 내 추억을 공유해주고 싶어 작성하고 있어. 내가 한국에서 살았던 곳은 고층 건물이 없던 작은 동네였어. 항상 학교가 끝날 시간이 되면 대체 어디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숨어 있었는지 놀랄 만큼 곳곳에서 모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룹으로 나뉘어 오징어 게임에 나왔던 모든 게임들을 실제로 하기 시작해. 하지만 단순히 게임하는 것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게임의 규칙에는 김치라는 게 있어. 김치는 한국의 전통 음식이며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인데 이 김치는 게임 룰에서 약간 벗어나는 사람을 칭하며 김치는 보통 게임 안에서 아이들의 평균 나이보다 낮거나 게임의 룰을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지정된다. 너희가 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것이 있는 이유는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한국 아이들의 배려라고 생각하면 돼. 한국 아이들은 처음 보는 아이와도 같이 잘 노는데 처음 보는 아이가 동생을 데리고 있을 때 동생에게 김치를 시키는 거야. 그러면 동생도 같이 게임을 할 수 있는 거지. 김치는 게임을 뛰어나게 잘하지 않아도 모두 함께하면서 소외되지 않고 같이 게임을 즐길 수 있어. 나는 처음 이것을 봤을 때 한국 아이들의 배려에 감동받았고 나도 김치로서 아이들과 같이 게임을 자주 했어. 60살이 넘은 지금도 가장 뚜렷하게 기억나는 것 중 하나가 이거야. 이 게시판에도 한국인의 배려심과 관련된 글들을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나는 그것이 진짜라고 확신해. 한국이 치안이 좋은 이유와 다른 나라가 그것을 따라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릴 적 게임할 때부터 다르기 때문이라 생각해. 물론 한국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유난히 배려심이 강한 것도 있겠지.
오징어 게임을 통해 그때 추억을 떠올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아.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이렇게까지 인기를 얻을 거라 생각하지 못했거든. 15년 전 한국을 떠난 뒤 아직 한국을 가본 적이 없지만 내가 죽기 전에 꼭 한 번은 가보고 싶어. 한국에게 신의 축복이 있기를. 글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에서 대략 20년 정도 살았던 사람 같은데 해당 글에는 한국에서 깍두기와 한국인의 배려심을 겪은 외국인들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럼 자세한 해외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한 명이 남는 경우 옆에서 구경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국에서는 어떻게든 같이 하려고 그런 룰을 만들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 확실히 한국인들은 개인보다 집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았어. 한국은 어릴 때부터 여러 사람이 모였을 때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었네. 그래서 코로나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일까? 나는 이 글을 보고 오징어 게임 시즌2를 스포일러 당한 것 같아. 그래도 괜찮으니 꼭 김치를 드라마에서 보여줬으면 좋겠어. 글쎄, 내가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따돌림의 일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 공식적으로 이 사람은 게임을 못한다라고 정해놓는 거잖아. 아마 그것으로 지정된 사람은 기분이 나쁠 거야. 반으로 팀을 나눌 때 한 명이 남는 경우 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게임에서 가장 실력이 좋지 않은 사람을 깍두기로 지정하고 전력이 불리한 쪽에 합류한다. 나는 20살까지 한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알고 있어. 그리고 깍두기가 되는 사람은 기분이 조금도 나쁘지 않아. 오히려 자신을 깍두기 시켜달라고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것을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한국인은 없어. 처음부터 사람 수에 맞는 게임을 하면 되는 거 아닐까? 소외시킬 필요 없이 말이야. 10명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3명의 친구가 합류한다면 기존에 하고 있던 게임을 멈추고 다른 게임을 해야 돼. 너가 골프를 치는데 마지막 샷에 누군가 같이 하자며 중단할 것을 요청하면 멈출 수 있어? 온라인 게임에서 한국인들은 나를 김치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그들에게 많이 과하게 배려받는 느낌이거든. 아니야. 그것은 단순히 그들이 너를 놀리기 위한 장난감으로 생각하는 거야. 깃털이 달린 낚시대로 고양이와 놀아주는 느낌이랄까. 그것은 김치가 아니라 꺽다리라고 부른다. 이 한국어 단어의 뜻은 다리가 불편하다는 뜻으로 말 그대로 불편한 사람이니까 배려해야 된다는 뜻이야. 미안하지만 너도 틀렸어. 지역마다 다른데 내가 살았던 서울에서는 깍두기라고 불렀다. 대체 꺽다리가 왜 나온 거야? 한국어를 아는 나는 너의 댓글을 보고 한참을 웃었어. 그것은 전혀 관계가 없는 단어거든. 보통 키가 큰 사람에게 약간 부정적으로 쓰는 단어야. 내 키는 2m가 넘기 때문에 한국에서 생긴 내 첫 번째 별명이었다. 한국의 깍두기는 일본으로부터 한국에 전해진 문화야. 한국 아이들이 하는 놀이도 전부 일본으로부터 시작된 놀이들이고 이 글을 보면 마치 그것이 한국에만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도록 작성이 되어 있어. 이것을 수정해 주길 바란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영상을 위한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